동그라미 하시고 원자는 둥글 원자다. 둥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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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이한 출생이라고 써볼게요. 신이한 출생. 태어날 때 신기하고 기이하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이거야.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박이 태어난 거야. 수박이. 알겠죠? 자, 제목이 의미하는 건 그런 거였고요. 자, 다음에 실제로 작품 속에서 연계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문 보지 않아도 5분 단축할 수 있는, 자, 인물 관계도 정리 및 수능 연계 장면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물 관계도 먼저 정리를 할 텐데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노트 필기를 잘 하셔야 돼요. 한 페이지 넘기고 뒷장 넘겨서 여백에다가 따라 적는 거예요. 그쵸? 여백 엄청 많죠? 네. 2장 정도 넘기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정도 넘겨서 2장 정도 넘기면 여백이 나오죠? 거기다가 일단 인물관계도 그 다음에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디테일한 줄거리상의 장면 정리, 줄거리상의 수능 장면 정리를 할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수능 현장에서 5분 단축, 몇 분? 5분 단축 효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문 보지 않고 문제로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수능국어에 잃어버린 5분을 돌려드림. 자, 1호돌 광희와 함께 인물관계도 정리하겠습니다. 끼우. 자, 아빠 이름이 귀엽습니다. 끼우. 아빠 이름이 김규예요. 김규. 김원전이잖아. 그치? 아빠 이름이 김규야. 김규. 진짜 귀엽습니다. 끼우. 자, 아빠가 40살에 애를 낳거든요. 그 전까지 애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규 줄표 하시고 부인도 있고요. 자, 부인 이름은 자 유씨입니다. 유씨. 김규 옆에 유씨라고 쓰시고요. 유씨. 김규 유씨. 그 다음에 벼슬 이름이 이제 좌승상이었고요. 좌승상 김규. 그 다음에 유씨. 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이제 40에 이를 때까지 40세, 40살에 이르기까지 애를 갖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명산대철 명산대차를 찾아다니면서 유명한 산과 커다란 사찰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꿈을 또 꾸죠. 되게 비슷해. 계속 나와. 늦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해 기도 끝에 꿈을 꾼다. 꿈속에 누가 나오겠니? 당연히 선녀가 나오겠죠. 네. 꿈속에서 선녀가 나와가지고, 자, 선녀가 나와가지고 옥동자를 내려주는데, 그 옥동자를 내려주는데, 써볼게요. 옥동자를 내려주는데, 큰 빛이 나는 옥동자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다? 항아의 명령이다. 항아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항아가 이제 그 달, 궁전 속에 사는 그 선녀를 말하잖아요. 항아, 달 속의 선녀를 말해요. 그 항아의 명령으로 내려와서 니네한테 옥동자를 주는 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씨 부인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다? 김원이다. 라는 거예요. 김원이다. 근데 김원이 태어날 때 이제 해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문에는 해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해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즘 말로 치면은 뭐야? 해산이라는 뜻이 해산. 해산할 때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또 한 번 선녀가 출현을 해가지고 김원이 모양이 이렇더라도 천정이니까 하늘이 정해준 것이니까 모양이 기괴하더라도 귀히 길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하고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김원이라고 하는 녀석이 겉은 검고 써볼게요. 겉은 검고 그 다음에 둥글고 수박 모양인데 눈하고 코가 없어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다만 이제 들썩들썩 입은 있어요. 먹는 입은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사람 꼴이 아니다. 이게 이제 신이한 출생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한 번 더 쓸게요. 신이한 출생. 근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선녀가 와서 생긴 꼬라지는 이래도 하늘이 정해준 거니까 귀하게 길러라. 귀하게 길러라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차마 버리지는 못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김원희가 결혼을 하는데 두 번의 결혼을 합니다. 두 번의 결혼을. 그래서 이제 왼쪽에다가 황제라고 한번 써볼게요. 왼쪽에다가 황제라고 써보시고, 황제의 딸내미들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공주라고 부르잖아요. 황제의 딸내미들 3명 가운데 몇 명? 3명 가운데서 이렇게 공주라고 써보시고, 공주 1, 2, 3. 그래서 몇 번째 공주가 김원희랑 결혼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번째. 보면 대체로 셋째, 그러니까 막내가 좀 대체로 좀 모험심이 있고, 동시에 좀 착하고 좀 그렇잖아요. 막내가 원래 귀엽고 착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원희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혼인.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가계도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 김원희가 이제 또 용궁으로 가서 또 혼인을, 실제로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용궁으로 가서 동해용왕을 만납니다. 동해용왕을 만나요. 써보시고, 오른쪽에다가. 동해용왕의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용왕의 아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용왕의 아들을, 아들 자자 써가지고, 용자라고 하는 거예요. 용자. 용왕의 아들 용자가 있고, 용왕의 딸은 뭐라고 할까요? 기집여자 써가지고, 여자여자 써서 용녀라고 하겠죠. 선우용녀는 탤런트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용녀하고 김원희하고 다시 또 혼인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 다른 걸로 해야 구분이 되겠네요. 필기한 거랑 이렇게 해서 둘 사이에 또 뭐 한다? 혼인을 한다. 그래서 이 순서는 하나 적어놔야 될 것 같아. 얘가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혼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김원희는 이 혼인한 사실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테면은, 김원희가 없는 상태, 남편이 부재한 상태에서 여자가 남편 집에 가서 그냥 눌러 앉아 사는 형식으로 결혼이 성사가 돼요. 그래서 구고지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색깔 다른 걸로 한번 써볼게요. 구고지례라는 말을 쓸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간상으로는 여기가 먼저야. 시간상으로는 여기가 먼저긴 한데, 김원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편의상 2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고질이라고 하는 거, 구고가 뭐죠? 소연님, 구고가 뭡니까? 이 어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구고가 뭐예요? 시, 아버지, 시, 어머니. 합쳐서 뭐라고 그래? 시부모. 시부모를 구고라고 해요. 알겠죠? 구고지례. 그래서 고부갈등할 때 고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부갈등할 때 고자거든요. 시어머니 고자, 시아버지 구자. 알겠죠? 구고지례 그러면 시부모의 이해를 말하는 거야. 가서 그냥 시부모하고 예식을, 그러니까 의식을 치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원희가 부재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먼저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편의상 2번이라고 번호 붙여놓은 거야. 알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얘랑 먼저 결혼한 거죠. 본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요. 벼슬 이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슬 이름. 색깔 다른 걸로. 좌승상이 나중에 이제 초왕이 됩니다. 초왕. 그래서 좌승상 밑에, 초왕이 아니라 초공. 좌승상 밑에 초공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초공이 되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그 어머니인 유씨는 충렬부인의 봉이집니다. 뭐라고요? 충렬부인. 나중에 충렬부인이 됩니다. 만약에 연계됐을 때 충렬부인 나오면은 엄마야 마누라야? 김원을 중심으로 김원의 엄마를 말해요. 충렬부인 나오면 김원의 엄마예요. 그 다음 김원희의 그 벼슬은 좀 길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지우고 쓸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빈칸 찾아가지고 쓰세요. 자, 김원의 벼슬은 겁나 길어. 그 맨 처음에 이제 받은 벼슬이 대도독 대원수, 대사마 대장군. 이제 순서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사마 대장군, 이게 풀네임이 굉장히 길어서 두 줄로 적을게요. 두 줄로. 대사마 대장군, 그 다음에 병마도 총독,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거 뭐 있지? 대원수. 이게 명칭 하나야. 명칭 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이게 1번, 벼슬 1번. 괴물 물리치러 갈 때 받았던 첫 번째 벼슬이 어마무시한 벼슬이죠. 그래서 대사마 대장군, 병마 도총독, 대원수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괴물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얻은 벼슬, 좌승상겸, 그 다음에 동백후, 그 다음에 부마도위, 이렇게 부마도위. 명칭에서 이제 쓰면서 들으세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부마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부마 그러면 뭐죠? 국서하고 비슷한 말이었잖아요. 그쵸? 부마가 뭐예요? 국서다, 국서. 그래서 공주 남편, 쉽게 말하면은 왕이나 황제의 사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주 남편이고 왕이나 황제의 사위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랑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공주랑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공주랑 결혼하고 나서 이런 벼슬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누라가 2명인 거죠. 2명의 부인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거느리고 살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형주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주후.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의 맨 마지막 장면, 맨 마지막 페이지, 그리고 그 언저리를 연계하게 되면은 형주후라는 호칭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야? 누구야? 김원이야, 김원. 알겠죠? 형주후 그러면 김원이야. 형주라는 지역의 제후다 이런 뜻이에요. 형주라는 지역의 제후. 원래는 왕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원래는 왕을 시키려고 했는데 마다하고 그냥 형주후에 만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호칭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 정도 호칭 정도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인물 관계도 끝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게.